안녕하세요. 봄날의 서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정혜신 박사님은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신 전문가이신데요. 당신이 옳다는 병원이나 상담실이 아니라 트라우마 현장에서 직접 그들과 부딪히며 느끼고 터득하신 치유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이 소개하는 적정 심리학으로 통칭되는 기막힌 치유 기술의 키워드는 바로 공감인데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흔해서 흥미를 끌지 못할 수도 있고 이미 공감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공감의 위력에 대해 그 실질적인 치유의 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공감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혜신 박사님은 우리 주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천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당했기 때문인데요. 존재의 개별성이란 말은 사람은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비로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개별적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누군가로부터 너는 항상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확실한 내 편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순된 잣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옳다고 지지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누군가를 항상 옳다고 인정해주는 일은 주저하게 됩니다. 책의 내용을 빌어 말하자면 상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 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혜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옳다라고 인정해줬을 때 잘못된 행동을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을 갖게 되고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 자기를 구원하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 너의 마음은 옳아.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유로 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거나 변화시키고 싶다면 상대를 개별적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존재에 집중하면서 공감해야 합니다. 상대를 개별적 존재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박사님은 책 속에서 이런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40대 변호사가 있었답니다. 개인적인 모임은 물론 SNS에서도 끊임없이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지인들끼리 가볍게 모인 자리에서 그는 역시나 역사 이야기를 꺼내놓았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에 사람들 모두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박사님이 듣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역사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당신은 궁금해요. 역사의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나요? 역사에 집착하는 그를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 역사 이야기 너머에 있는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을 시작하고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릴 때부터 그가 가족을 돌봐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질문이 꼬리를 물고 그의 존재의 관역을 향해 달렸고 결국 그는 누군가에게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마음, 기대고 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뿌리를 찾고 싶었던 건 결국 기댈 만한 튼튼한 기둥 같은 게 필요했던 마음이었죠. 공감적 대화란 항상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감적 대화를 잘하기 위해선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고 다정하게, 그러나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일 같은데요. 정혜신 박사님은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상대에 대해 궁금해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게 아, 그래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하는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공감적 단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건 우리가 상대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 죽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아 그래 네가 죽고 싶었구나 힘들었겠다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물어야 공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혹시나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더 나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질문을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알려주는 만큼만 아는 것이 낫다라고 결론 지어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정혜신 박사님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존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 태도만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혹시라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덧나게 하는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던진 질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나 나를 비난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상처를 받는다고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자세히 몰라서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물어보는 건데 하는 질문에 상처받을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정혜신 박사님은 또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의 대답에 집중하고 궁금해하는 태도가 어떤 좋은 질문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 태도 자체가 더 공감적이고 치유적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이고 모두가 서로 다른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을 갖지 않죠. 그러므로 공감한다는 건 내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을 갖고 그의 속마음을 알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물어봐주고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공감적 태도이고 공감적 태도가 곧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상대방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자기 마음을 더 열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공감을 해야 하나? 어떻게 공감할 수 있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본인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혜신 박사님은 이 부분에서 공감해야 할 영역은 그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감정이라고 분리합니다. 친구를 때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아이의 행동에 동의할 순 없지만 그때 아이의 마음을 알면 아이가 왜 그랬는지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감받은 아이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빠르게 인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공감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수용받았다는 느낌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감정에 동의한다는 것이 행동까지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공감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 속에 자신이 키우던 곤충의 죽음에 과하게 슬픈 반응을 보이는 고3 아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3 아들은 여름방학 동안 집에서 자습을 하겠다며 학교 보충 수업을 가지 않습니다. 개학 후에 학교에 간 아들은 자신이 애지중지 돌보던 곤충이 죽은 것을 보고 심하게 슬퍼합니다. 곤충 관리를 부탁하고 맡겼던 친구에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한낱 벌레의 죽음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아들을 두고 반 아이들은 신경과민이라고 그저 놀릴 뿐이었죠. 엄마는 아들에게 최대한 공감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이 고3이라 쌓인 스트레스도 많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그 이야기는 꾹 참고 아들을 공감해주죠. 하지만 엄마가 한 건 감정 노동이지 공감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신 박사님은 엄마가 특별하다 할 만큼 애를 많이 썼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에 이르러야 했는데 자기가 이미 내린 결론은 숨긴 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방어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느라 에너지 소모가 엄청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쳐서 아이에게 객관적 기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내기 전에 궁금한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곤충의 죽음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엄마는 고3이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겠지 라는 결론을 내기 전에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어야 합니다. 그 곤충은 어디서 데려온 거니? 내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너한테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나 보구나. 그 곤충에게 이름을 지어줬니? 이름은 무엇이었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대의 존재에 온 마음과 체중을 실어 관심을 갖는 일. 어렵지만 내가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책 속에는 보다 많은 사례와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공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감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 그 내용도 책 속에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혜신 박사님은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